네, 이번 시간은 B2B 세일즈 제19강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김진환 겸임교수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B2B 속성의 세일즈를 이해한다는 게 오늘 강의 목표인데요. 어, 이 전 시간까지 8강에 걸쳐서 8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세그멘테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B2B 속성의 세일즈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냐 서비스냐, 지속성이냐 일회성이냐, 고가냐 저가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8개의 세그멘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개 강의당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온라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쿠팡 같은 것도 존재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수많은 입장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마트는 본인들의 홍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이마트라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쿠팡이나 이마트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1강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1강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강에서 B2B2C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급자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서는 B2B 거래이고요. 이 플랫폼과 이제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는 B2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B2B2C고 이거를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든 야놀자 여기 어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B2B2B는 이거를 공급하는 곳도 기업이고 이거를 소비하는 곳도 기업인 경우죠. 알리바바 코리아가 대표적이고 오피스 디포라던가 MRO 업체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소모성 자재, 뭐 사무실 비품 이런 것도 생산하는 것도 기업이고 보통 사용하는 사람도 보통 기업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의 이제 특성을 보면 약간은 B2C 성향의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알리바바 왼쪽 하단에 알리바바 것도 보시면 뭐 뷰티, 퍼스널 케어, 헬스케어, 의료 이것도 개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거 식음료, 가전제품, 뭐 홈, 정원, 화학물질 빼고 의류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B2C로도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B2B로 주로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B2B2B는 사용자든 공급자든 전부 다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에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 이 플랫폼 안에 사람이 많은가 소비자가 많이 오나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 안에 많은 제품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 사이드 비즈니스죠. 이 양면 시장을 다 잡아서 하면은 뭐 상품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걸 보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그 더 많은 사용자들을 보고 더 많은 판매자들이 판매를 위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역시 또 더 많은 상품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간단히 이제 어떤 우리가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공급자, 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을 위해서는 B2B 세일즈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B2C 홍보 및 마케팅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확보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 뭐 명품 플랫폼 반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11번가 이런 데가 다 이제 TV 광고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끌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 많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 동기를 제공하는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큰 업체가 되었거나 되었죠. 홈플러스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대형 마트 업체 중에 하나고 배달의 민족은 뭐 설명할 것도 없고 11번가도 후발 그 당시에는 약간 후발 주자였지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오픈마켓을 장악을 했고 반란 같은 어떤 명품 플랫폼은 최근에 뜨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알란이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서도 좋은 어떤 협력 업체를 꾸준히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플랫폼 내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서 하는 로켓 그로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 입점 업체들한테 제시한 어떤 메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적용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로켓크로스라는 서비스에 니네 업체가 들어와라라고 계속해서 권유하는 내용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입점 업체를 이제 유치를 하거나 뭐 제휴를 맺거나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플랫폼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도 다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할 입점업체 혹은 제휴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켓펀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 내용의 일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플랫폼, 뭐 의료 서비스 플랫폼, 운송 플랫폼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의 영업을 하는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투 사이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람과 기업을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둘 다 없을 때 그 초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가 많은 사람의 이제 관심사가 되어서 1,000명의 첫 고객을 어떻게 모았느냐. 좀 더 그 전 단계로 가면 100명의 첫 고객을 어떻게 모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한 이슈가 돼서 이에 관련된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글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이제 일반 B2C 고객일 수도 있고 혹은 그 플랫폼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입점 고객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객이라는 거는. 그래서 에어비앤비 어떻게 초기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1,000명은 이제 자기의 집을 에어비앤비에 올릴 그 사람 호스트 1,000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어비앤비 팀원들이 직접 호스트를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찍고 조금 더 어떤 편집이나 보정을 잘 했겠죠. 이런 걸 직접 띄워서 이런 거 하시면 앞으로 도움돼요. 돈 버실 수 있어요. 이렇게 꼬셔서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달의 민족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김봉진 대표가 창업 초기에 아파트랑 뭐 재활용센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직접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올려서 어, 여기가 조금 더 정보가 많구나, 명확하구나, 이런 것까지도 있구나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초기 고객을 확보해 나갔다. 이 업체들한 이 전단지를 실제로 발행한 업체들한테도 여기 들어오면 더 좋다.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온라인 전단지 원래 업체 이런 식으로 네, 컨셉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한 거고요. 데일리 호텔 신식 대표 여기도 이제 뭐 결국에는 야놀자의 인수가 된 업체죠. 근데 데일리 호텔 신식 대표 다른 인터뷰를 보면 하루에 뭐 100군데를 뭐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영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영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명함 만드는 법도 몰라서 A4 용지에 A4 용지에 연락처 적어서 전단지처럼 뿌렸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키맨을 빨리 알아차려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초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들 이제 알려져서 서로 간에 비슷한 플랫폼 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텔을 하고 있는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 나온 애들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발로 뛰는 영업 플러스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근 마켓 이거는 제가 역시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건데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한번 볼게요. 당근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이제 뭐 팔고 살고 이런 게 없을 때 당근마켓 직원이 자신의 물건을 저렴하게 올리고 나중에 지인들의 물건을 받아서 올립니다. 이게 싸게 올렸겠죠. 그래서 금세 동이 나니까 이제 선착순 200명한테 물건 막 올려만 주면 샤오미 선풍기 준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 무료 커피도 주고 했더니 잽싸게 이제
빨리 소진이 되고 입소문이 났겠죠. B2C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는 C2C죠. 개인 대 개인. 그래서 입소문이 나기 쉽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직장인들, 아무래도 IT 쪽에 있고 유행에 민감하고 이런 걸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한 주간 액티브 유저를 1000명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000명 모으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골프를 올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6번 보면은 말은 쉽지만 이 초기 유저 1000명 만드는 게 정말 힘든 거고 1000명 만드는 게 1000명에 3000명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당근마켓은 어, 서비스를 잘 만들기도 했고 초반에 어떤 운도 많이 좀 따랐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직원들이 힘들게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좀 유효타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플랫폼 이슈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좀 공개가 되면서 비슷한 곳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커진 데는 이제 그동안에 적절한 걸 이제 뽑아야 되니까 이제 수수료 이슈가 많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처음 윗부분이나 중간 부분은 이제 수수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새롭게 설립된 스타트업이 빠르게 짧은 기간 안에 굉장한 어떤 프로모션 성공을 좀 거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폐업은 제휴점 확보를 위한 비용 소모와 공익적 프로모션, 투자 유치 난항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뿌려서 영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더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주고 이러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짧은 기회에 이렇게 많은 어떤 비용의 부담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 막대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휴점을 확보하고 다운로드를 만들어냈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 세일즈 포인트 어떻게 좀 잡아야 되냐? 플랫폼의 힘을 유지하고 상생하는 모습 좀 보여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플랫폼이라는 게 뭐 네이버,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실 원래 고유의 서비스가 있었던 거죠. 검색이나 콘텐츠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연의 경쟁력 유지하는 거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하고 제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적으로 그걸 갱신하는 작업이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누구나에게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다시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입점 제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수료가 만들어져야 돼요. 수수료가 높으면은 아무리 좋은 업체들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업체들도 수수료가 안 맞으면 백화점에서 떠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각 플랫폼도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마켓컬리의 이제 뭐 샛별 배송, 그다음에 뭐 쿠팡의 로켓 배송, 일단 배송 부분이 가장 그동안에 이제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들 뭐 콜드 배송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새벽 배송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B2B 세일즈의 좀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룬 거라고 처음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입점, 제휴라는 이제 단어로서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좀 커서 공급업체 확보뿐만 아니라 B2C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 확보도 중요한 비즈니스이고요. 초기 고객 확보는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B2C 고객도 그렇지만 초기 B2B 입점 제휴업체 확보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기 1000명 혹은 100명 혹은 100곳이 정말 중요하고 이걸 잘 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초기 성공을 가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영향력이 커지면은 플랫폼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어떤 미투 전략으로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수수료, 광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거를 기업 전략 차원에서 잘 다뤄야 되는 게 있고요. 플랫폼 본연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본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한 생태계를 쓰기를 구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